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유로 한 조씩 알아보는 시리즈. 오늘은 폴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D조입니다. 또 다른 죽음의 조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팀들이 모여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대회 최고의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 그리고 이번 대회 역시 최상위권으로 평가받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네덜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지브롤터와 한 조에서 무패로 1위를 차지하며 유로 본선에 직행했습니다. 최근 세계대회는 2012 8강, 2016 준우승, 2020 16강입니다. 2016 때 그리즈만, 포그바 등의 캐리로 결승에 올라갔지만 연장전에서 호날두의 포르투갈에 패배하며 진 기억이 떠오르네요. 프랑스의 감독은 프랑스 국적의 감독 디디에 데샹입니다. 선수 시절부터 지단과 함께 1998 프랑스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2012년부터 프랑스 대표팀을 맡아서 거의 12년 동안 함께했습니다. 2016 유로 준우승, 2018 월드컵 우승, 2022 월드컵 준우승 등 프랑스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이끌고 있는 감독입니다. 아무리 프랑스의 선수들이 좋아도 그 선수들을 하나로 만들고 전술적으로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걸 가능하게 만든 감독이 바로 데샹 감독입니다. 프랑스의 키플레이어 첫 번째, 레알 마드리드의 킬리안 음바페입니다. 미친 속도, 화려한 개인기, 폭발적인 득점력을 주무기로 하는 현역 축구 선수 중 최고의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경기의 결과를 혼자 바꿀 수 있는 클러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피지컬 좋은 지루, 축구 지능 좋은 그리즈만과 함께면 공격력이 더 강해지니 득점왕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키플레이어 두 번째, AC 밀란의 테오 에르난데스입니다. 폭발적인 공격력과 전진성을 가진 레프트백입니다. 세리아에서 리그 베스트급 선수로 몇 시즌 언급되는 선수입니다. AC 밀란에서 플레이할 때 보면 혼자서 왼쪽을 다 쓴다고 느껴지는 장면이 종종 보일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풀백입니다. 음바페가 있는 왼쪽 라인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키플레이어 세 번째, 오렐리엥 추아메니입니다. 이번 시즌 토니 크로스 옆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강력한 중원을 구성한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정확한 태클 타이밍, 강한 압박 능력 등 클래식한 홀딩 미드필더의 모습에 반대전환 패스, 놀랄만한 중거리 슛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육각형 미드필더입니다. 프랑스의 중원을 든든히 지킬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예상 베스트 11입니다. 키퍼는 메냥, 수비는 테오, 코나테, 우파메카노, 쿤데, 중원은 추아메니, 카마빈가, 그리즈만, 공격은 음바페, 지루, 덴벨레로 예상됩니다. 공격이 강한 팀은 경기를 이기지만 수비가 강한 팀은 대회에서 우승한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지브롤터와 함께 유로 예선을 치렀고 2위로 유로 본선에 직행했습니다. 최근 세계대회 성적은 2012 조별리그, 2016엔 나오지 못했고 2020 16강 진출입니다. 최근 유로에서의 성적이 명성에 전혀 걸맞지 않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의 감독은 네덜란드 레전드 출신 로날드 쿠만입니다. 에버튼, 사우스햄튼 등에서 감독을 했고 가장 최근에는 바르셀로나의 감독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대표팀과 23년부터 계약했습니다. 수비라인의 안정성을 주로 생각하는 감독이라서 현재 네덜란드의 선수 구성과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수비진이 대회 최고라고 평가받기 때문이죠. 네덜란드의 키플레이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의 키플레이어 첫 번째, 리버풀의 버질 반다이크입니다. 명품 수비수들이 즐비한 네덜란드에서조차 대장 수비수입니다. 센터백으로서 필요한 제공권, 리딩 능력, 대인 수비, 롱패스 모든 능력을 갖췄습니다. 2020땐 부상으로 참가하지 못했고 이번 대회가 본인의 첫 유로라고 합니다. 두 번째 키플레이어, 라이프치히의 사비 시몬스입니다. 네덜란드 공격진의 창의성과 번뜩임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볼을 다루는 테크닉이 상당한 선수라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어낼 수 있는 크랙 유형의 선수입니다. 또한 기본적인 스피드도 엄청 빨라서 역습 상황에서도 가치가 높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플레이어, 레버쿠젠의 제레미 프림퐁입니다. 레버쿠젠의 무패 우승에서 레프트백 그리말도와 함께 공수 양면에 큰 기여를 한 오른쪽 풀백입니다. 빠른 스피드, 기본적인 1대1 돌파가 가능한 자원이며 오른쪽 사이드백뿐만 아니라 그냥 윙어도 가능한 자원입니다. 시몬스가 오른쪽에서 뛴다면 우측 콤비네이션도 기대가 됩니다. 원래는 마지막 키플레이어를 대용이나 코프메이너러스로 선정하려고 했으나 두 선수 모두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낙마했습니다. 네덜란드에겐 아주 큰 악재입니다. 네덜란드의 예상 베스트 11입니다. 골키퍼는 페르브리언, 수비는 아케, 반다이크, 더리어트, 프림퐁, 중원은 페이르만, 스하우턴, 레인더스, 공격은 학포, 데파이, 시몬스입니다. 상황에 따라 반더벤, 블린트, 더브레이를 이용해서 백스리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네덜란드입니다. 이번 대회 숨겨진 강호로 평가받고 있는 오스트리아입니다. 지난 대회 헝가리처럼 유럽을 깜짝 놀라게 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벨기에, 스웨덴과 같은 조에서 2위를 차지하며 유로 본선에 직행했습니다. 최근 세계대회 성적을 보면 2012엔 못 나왔고 2016엔 조별리그, 2020엔 16강 진출을 했습니다. 차근차근 성적이 올라가
올라가고 있지만 국민들은 조금 더 높은 성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감독은 독일 국적의 랄프 낭릭입니다. 축구를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현대 독일 축구 감독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감독입니다. 높은 지역에서의 압박을 중시하는 감독이며 구단 경영, 시스템 구축에도 큰 재능이 있는 인물입니다. 2022년부터 오스트리아 대표팀을 맡아서 오스트리아를 유로 본선으로 이끌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키플레이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플레이어 도르트문트의 마르셀 자비처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가 모두 가능한 자원이며 뛰어난 활동력과 좋은 킥력을 주무기로 삼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엠레찬과 함께 도르트문트가 챔스 결승으로 향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던 선수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중원에서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플레이어 라이프치히의 크사버 슐라거입니다. 442 기반의 라이프치히의 중원에서 수비적으로 크게 기여를 하는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많은 활동량, 넓은 활동 범위를 바탕으로 끈적한 수비를 자랑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이번 대회 자신들보다 강한 상대와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수비적인 상황이 많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슐라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키플레이어 바이에른 뮌헨의 콜라트 라이머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풀백까지 가능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엄청난 체력과 좋은 압박 능력, 그리고 넓은 수비 범위를 보유했습니다. 실제 경기를 볼 때 박지성 형님이 겹쳐 보였던 적이 많습니다. 이번 챔스에서 레알과의 4강전에서도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를 묶어두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오스트리아의 중원에 큰 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다비드 알라바가 빠진 것은 아쉽지만 충분히 좋은 선수들이 많은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예상 베스트 11입니다. 키퍼는 린트너, 수비는 은베네, 베버, 단소, 포슈, 중원은 슐라거, 라이머, 자비처, 공격은 슈미트, 바움가르트너, 그레고리치가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의 라스트 댄스가 될 수 있는 대회, 죽음의 조에서 기적을 노려보는 팀인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플레이오프에서 웨일즈를 승부차기 끝에 꺾으며 유로 본선에 아주 힘겹게 진출했습니다. 최근 세계대회는 2012 조별리그, 2016 8강, 2020 조별리그입니다. 이번 대회도 죽음의 조에 편성되었지만 레반도프스키를 내세워 반전을 노려봅니다. 폴란드의 감독은 폴란드 국적의 미하우 프로비에시입니다. 폴란드 연령별 대표팀을 맡고 있다가 폴란드의 상황이 안 좋아지자 소방수로 투입된 감독입니다. 작년에 팀을 맡아서 대표팀 선수들과 호흡이 길진 않습니다. 폴란드의 키플레이어 보겠습니다. 폴란드의 키플레이어 첫 번째, 바르셀로나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입니다. 2010년대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며 천부적인 골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선수로서 쉽지 않은 나이인 만 35살이긴 하지만 아직 충분히 클래스는 남아있고 이번 시즌 리그 19골로 라리가 득점 3위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폴란드에서 가장 위협적인 자원입니다. 폴란드의 키플레이어 두 번째, 나폴리의 지엘린스키입니다. 다재다능한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양발을 모두 잘 활용하며 엄청난 킥 능력이 주 무기입니다. 순간적으로 돌아서는 턴 능력도 좋으며 기본적인 터치의 수준이 높습니다. 레반도프스키의 공격 쪽 조력자가 될 예정입니다. 폴란드의 키플레이어 세 번째, 유벤투스의 보이치에으 슈체스니입니다. 유벤투스의 골문을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수문장입니다. 좋은 빌드업 능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형 골키퍼입니다. 기본적인 선방 능력, 탄력, 반사신경도 좋은 선수고 폴란드의 주전 키퍼로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의 예상 베스트 11입니다. 키퍼는 슈체스니, 수비는 잘레프스키, 키비오르, 다비도비츠, 베르나렛, 프랑코프스키, 중원은 슬리시, 지엘린스키, 피오트로스키, 공격은 레반도프스키, 스비데르스키가 예상됩니다. 자, 그럼 제가 예상하는 조별리그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는 프랑스, 2위는 네덜란드, 3위는 오스트리아, 4위는 폴란드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